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여기 라이너부터 조그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위에 부분, 여기 있는 치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조그예요. 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치수기입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아니, 자, 이렇게 해볼까요? X라인 0도, 옵셋 10mm. 자, 라인 옵셋 100mm. 자, 챔퍼기는 기억하시죠? 챔퍼 디스턴스 2mm. 자,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화면, 자, 보시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지하철 손잡이나 버스 손잡이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천정에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긴 봉 있죠. 얘는 너무 길어요. 그죠? 비례를 줄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높이는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너무 길어서 줄이면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런 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중간에 아크로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시작, 끝, 다이렉션. 시작, 끝, 다이렉션. 이렇게 15도 방향으로요. 그 다음 카피. 그 다음 미러. 다시 한번 카피. 자, 이렇게 숫자 9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의도냐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도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자가 임의로 여기를 잘라서 줄였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표현해 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딤 조그 라인입니다. 제일 먼저 조그 라인, 그러니까 조그를 추가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오스냅이 걸려요.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 오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딤 조그 라인 치수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뺍니다. 오스냅이 안 걸리게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조그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치수 기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할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이렇게 치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수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물론 일정하게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빨리 하다 보면 일정하지 않게 들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딤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준을 선택하고 엔터 없이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엔터 밸류에서 요 간격을 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간격을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mm로 이와 같이 딱 맞게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간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자, dim 스페이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그럼 얘한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 8mm. 그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조절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를 넣다 보면 이렇게 넣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이너 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다른 치수선 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Select Dimension to Add Remove Break, 브레이크를 추가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치수가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끊어져야죠. 자, dim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할 치수를 선택하고 통과할 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여기 Continue하고 베이스라인, Continue와 베이스라인입니다.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때요, 라이너라는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치수를 넣으려면 계속 라이너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지금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속해서 붙어 있죠. 이런 걸 Continue라고 합니다. 근데 Continue라고 하는 이 치수는 기존에 어떤 치수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단독으로 쓰이는 치수가 아니고 다른 치수에 연장돼서 쓰는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나가는 치수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다시 말하면 컨티뉴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자, 컨티뉴를 누르면 이와 같이 치수가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요.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연장이 돼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셀렉트를 이용해서 치수 보조선을 다시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치수를 금방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원래 있던 치수인 거죠. 제가 뜬금없이 얘를 누르면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CAD가 물어봐요. 이렇게 Select Continue Dimension Line, 연속 치수를 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고 클릭해 주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이스라인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조금 아까 봤던 이런 류의 치수 기입입니다. 이렇게 기입하는 치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베이스라인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기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베이스라인을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꿔보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첫 번째에서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셀렉트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치수 보조선을 지정하고 다시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에 만든 걸 지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봐요. 마지막에 있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물어봐요. 선택해 달라고. 다시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이 간격이에요. 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최소 6mm에서 10mm까지입니다. 최소 6mm에서 10mm까지예요. 근데 여기 너무 작아요.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했습니다. 여기 딤 스페이스요.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8mm. 간격 조절됐죠? 이건 뭐예요? 이미 만들어 놓고 이미 작업해 놓고 조절하는 거. 자, 요건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얘를 만들기 전에 값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딤 스타일이요. 딤 스타일을 실행해 봅시다. 그 다음 모디파이. 그러면 여기 라인 탭이요. 여기 라인 탭을 눌러놓고 보시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미리 조절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6mm로 조절해 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베이스 라인으로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6mm가 떨어진 상태로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조금 더 편할까요? 애초에 값을 세팅해 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치수가 나옵니다. 여기 오디네이트라는 치수가 있네요. 오디네이트는 우리가 쓰는 치수라기보다는 저쪽 금형설계 쪽에서 쓰는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다 지우고 절대좌표로 옮기겠습니다. 절대좌표 0,0으로 이렇게요. 절대좌표로 옮긴 다음에 오디네이트는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가는 치수입니다.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가는 치수예요. 공간에 따라서 일자로 뺄 수도 있고 위로 뺄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뺄 수도 있습니다. 원점 치수입니다. 방향을 캐드가 알아서 읽어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접어 올릴 수도 있고 접어 내릴 수도 있겠죠. 접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내릴 수도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 기입이 다양하게 들어가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치수들은 절대좌표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X좌표. 이렇게 가니까 이건 Y좌표. 그렇다면 이 점은 X가 20이고 Y가 20인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입력해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뿔입니다. 원뿔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습니다.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여기서 아래쪽에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중간이 삐뚤어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라고 해요. 이 테이퍼진 부분의 치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빌크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빌크예요.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각도를 입력해 줍니다. 30도. 이렇게요. 오빌크 앵글은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아니, 테이퍼진 부분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60도입니다. 60도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많이 써요. 여기는 이 옵션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요건 dim 센터라는 옵션입니다. 센터 마크예요. 클릭한 다음에 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하는 명령어입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중심선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렇게 센터 마크를 했는데 이 크기를 바꿀 수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가 봅니다. 요 센터 마크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모디파이, 심볼 앤 에로, 기호와 화살표죠. 바로 여기 센터 마크. 여기서 조절합니다. 지금 값이 2.5mm로 되어 있네요. 제가 5mm로 바꿨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건 못 바꾸고요. 새로 넣어야 됩니다. 자, 5mm로 더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5mm라 하면 이 중간에서부터 이 반대편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만큼의 거리이고 얘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를 조절해서 센터 마크를 넣어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원래 값이 2.5mm였어요. 위 아래 보면 마크가 있고 라인이 있네요. 자, 라인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요. 제가 큰 원을 선택한 거고요. 2.5mm는 이 중심에서 2.5mm, 그 다음 여기 간격 2.5mm,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2.5mm,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마킹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낱낱이 분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여기 있는 요 아이콘, 이건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그냥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톨러런스,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얘는 형상공차, 아니 기하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오메트릭이 형상이란 뜻이죠. 네, 근데 형상공차 혹은 기하공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톨러런스는 공차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오차 범위를 공차라고 합니다. 오차란 뜻이에요. 오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휴대폰 크기를 재보니까 100mm예요. 그래서 내가 100mm짜리 금형을 만들어서 이제 아침에 딱 찍었어요. 100mm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차가워서요. 금형이 아침에 식어 있잖아요.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이 돼요. 그 100mm가 안 나와요. 100mm보다 작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일단 막 찍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엔 또 어떤 줄 아세요? 100mm보다 커요. 금형이 열받아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오차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100mm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계 사정에 의해서 99mm도 나오고 101mm도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99mm짜리가 100mm짜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요. 1mm 차이지만 안 들어가요. 거꾸로 101mm짜리를 판매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허용하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작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mm 기준 마이너스 0.2mm, 그럼 99.8mm, 99.9mm, 10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도 조금 허용해 줄 수 있어요. 0.1mm. 요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양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불량품으로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때 제가 허용해 주는 허용 범위,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허용치라고 해요. 오차 범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는 형상에 대한 겁니다. 모양에 대한 거예요. 위치에 대한 겁니다. 자세에 대한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조립을 해도 수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중심과 중심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 원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원으로 가공할 때요, 보통 이렇게 한쪽에서 딱 붙잡고서 이걸 회전시켜요. 그리고서 원형 가공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붙잡고 제가 이걸 회전을 시켰어요. 이게 얘가 이제 지금 빨리 회전해요. 그런데 사실은 얘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해되시나요? 정확하게 센터가 잡힌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얘를 센터로 잡고 정확하게 돌리고 싶으면 양쪽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원심력에 의해서 여기를 잡아도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가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원이 아니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교정해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허용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심볼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중심의 위치를 맞춰라. 그 다음에 뭐 평행을 맞춰라. 직각을 맞춰라. 각도를 맞춰라. 원통을 맞춰라. 평면을 맞춰라.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말 그대로 형상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허용치를 이만큼 내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 2개 들어가 있죠. 이거 동심도예요. 이쪽에 구멍이 있고 이쪽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중심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크기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중간에 이렇게 축이 들어가서 축 가공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동심도란 뜻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정밀 가공하는데 데서 써요. 이런 형상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쓸 일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기호를 넣어주고 여기 오차 범위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형상 공차예요. 직각도를 맞추되 0.23mm를 기준으로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서로 직각이 되는데 0.23도를 기준으로 하되 A면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데이텀 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형상 공차입니다. 그냥 대충 값을 넣어 보시고 한 번씩만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라는 명령어입니다. Q 리더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Q 리더, 그 다음에 M 리더. 그냥 리더가 있고요. 그냥 리더가 있고 퀵 리더. 얘는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얘는 멀티 리더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Q리더와 M리더를 많이 써요. 먼저 Q리더입니다. 자, Q리더입니다. 지시선이에요. 이 세 개 다 전부 다 지시선입니다. Q리더와 Q리더와 리더는 여기 없어요. 그냥 써야 됩니다. 퍼스트 리더 포인트 첫 번째 점,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러면 점을 하나, 둘, 세 번 찍게 되면 그 다음에는 텍스트 위드, 즉 문자의 폭을 물어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에 주석. 근데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m텍스트.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값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시선이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Q리더. 자, 이렇게요. 지시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시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간 경우, 즉 문자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와 문자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모양이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문자가 오른쪽, 다시 말하면 지시선이 왼쪽에 있으면 밑으로 써지는 거고, 지시선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문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확인. 다시 볼까요? Q리더. 자, 어느 쪽으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겠군요. 자, 다시 볼까요? 얘는 위로 올라가겠군요. 자, 어떤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자, 예측해서 한번 해보시죠. Q리더. 아이고. Q리더. 여기 세팅 값이 있습니다.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와요. 어노테이션, 즉 주석의 텍스트, 문자입니다. 카피언 오브젝트, 사물을 복사할 겁니다. 공차를 넣을 겁니다. 블록을 넣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지시선만 넣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리더 라인의 내로 여기를 보실까요? 지시선이 스트레이트, 직선입니다.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자, 이번엔 스플라인으로 해보죠. 이때 여기 이 부분, 넘버 오브 포인트. 지금 3번이죠? 우리가 선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었죠? 근데 여기서 고정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노 리미트를 체크해버리면 얘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값에 의해 고정이 됩니다. 제가 4번으로 바꿨습니다. 스플라인은 보통 4번이나 5번 정도 해요. 자, 오케이. 자,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역시 세팅. 보시면 이렇게 에로헤드가 있습니다. 선을 지정할 때는 화살표로, 선을 지정할 때는 화살표로, 면을 지정할 때는 도트로.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교재 가지고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치수 기입할 때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선을 지정할 땐 화살표로, 면을 지정할 땐 도트로. 자, 도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도트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자, 스트레이트에 다시 원래대로 제가 복귀해 놨습니다. 맨 끝에 가면 어태치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문자일 때만 얘가 나옵니다. 이 어태치먼트는 어넌테이션에서 문자를 선택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어떤가요? 여기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일 때만 나와요. 문자를 선택했을 때만 나옵니다. 근데 바로 얘예요. 멀티라인 텍스트 어태치먼트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무슨 얘기냐면 지시선이 있고 이렇게 문자가 왼쪽에 지시할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이렇게요. 글자가 이렇게 쓰여지란 얘기예요.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이렇게 문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탑 오브 미들 오브 탑 라인 글자가 이렇게 쓰여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했을 때 글자의 위치가 달라진 건 바로 이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죠. 둘 다 미들 오브 탑 라인에다가 맞춰놨습니다. 자, 지시선을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놔야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글자가 좌를 가든 우로 가든 기준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맞춰 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큐리더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뽑아서 많이 사용해요. 두께 150mm.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서 뽑아서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이 달라지면 이렇게 다 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서 카피 어레이 3개 피트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큐리더 자, 이번에는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예요. 공차를 쓸 때는 도트가 아니고 데이텀 트라이앵글을 씁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동심도에 0.23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면이 이러한 작업을 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이건 넘어가죠. 자, 이번엔 멀티리더 여기 있습니다. 멀티리더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면 좋아요. 우리도 멀티리더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멀티리더 자, 클릭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멀티리더는 2번만 클릭해요. 이렇게 2번만 클릭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멀티리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퍼스트 그 다음 리더 랜딩 퍼스트 지금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요걸 랜딩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랜딩을 먼저 하겠습니다.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보세요. 리더 랜딩 퍼스트를 눌렀습니다. 랜딩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지정하고 내용 쓰고. 다시 볼까요? 자,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자,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 화살표 방향을 먼저 지정하고 랜딩 위치 지정하고 텍스트 쓰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멀티리더는 뭐가 멀티냐면 지시선이 멀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애드 리더, 리무브 리더 선택하고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지시선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멀티리더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추가해 보시죠. 애드 리더는 지시선을 추가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리무브 리더는 거꾸로 지시선을 삭제합니다.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고 지울 객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다시 볼까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선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멀티리더에는 두 가지 명령어가 더 있습니다. 멀티리더에는 그러니까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어하고 m리더 스타일, m리더 스타일하고 m리더, 그 다음에 m리더 에디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유형 만드는 거예요. m리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자, 명령어 써도 좋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m리더 스타일이 이렇게 뜰 겁니다. 지금 현재 스탠다드 얼마든지 new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자, modify 리더 포맷이 나옵니다. 지시선의 유형, 그 다음 지시선의 구조, 그 다음 컨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 포맷 지시선의 유형입니다. 먼저 타입은 스트레이트와 스플라인. 이건 아까 큐리더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플라인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심볼이 나오네요. 화살표로 바꿔보죠. 자, 화살표에서 도트로. 그 다음 사이즈, 도트의 크기입니다. 4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에로헤드, 화살촉의 크기가 4mm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 스트럭처에 가면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 두 번밖에 안 찍었죠. 큐리더는 3번 찍었습니다. m리더는 2번입니다. 자, 한 번 더 늘려보죠.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시선 m리더로 곡선 스타일, 이런 곡선의 지시선을 한번 뽑아 보시죠. 자, 한번 해 보시죠. 자, m리더 스타일 modify. 자, 이번엔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꿔 놓죠.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얘예요. 에로헤드,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예요? 4mm입니다. 자, 리더 스트럭처로 넘어갔을 때 얘는 다시 2로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m텍스트가 있는데 문자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4요. 다시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가 보죠. 디멘전 스타일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modify 심볼의 내로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돼 있나요? 2.5요. 여기 텍스트 있네요. 문자의 크기 얼마인가요? 2.5요. 크기가 다르네요. 그죠? 도면에서는 치수의 문자의 크기나 화살촉의 크기와 지시선의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럼 누굴 맞춰야 돼요? 물론 둘 다 수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건 화살촉의 크기 2mm, 문자의 크기 2mm. 저는 약간 작게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앱리더 스타일에서도 똑같이 화살촉의 크기 2mm, 컨텐츠에서 문자의 크기 2mm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디멘전 스타일에 있는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와 멀티리더 스타일에 있는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치수 기입을 했을 때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2.5mm로 여러분들은 2.5mm로 통일시켜서 맞춰 놓습니다. 자, 맞춰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얘입니다.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여기 스케일 부분이요. 왜 얘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반드시 도면에 축척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1대 50도면, 1대 40도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렉탱글 10,000,8,000이라고 했습니다. 자, 렉탱글 420,297 계산해 볼까요? 대략 1대 60이네요. 자, 옵셋 10mm, 스케일 60배. 이렇게 60배를 키워야만 얘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케일 레퍼런스 60을 55로 1대 50 해도 괜찮아요. 1대 50 해도 되고 1대 60 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1대 50도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됐을 때 디멘전 스타일의 모디파이에 PT에 가면 여기 축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값을 바꿔야 돼요. 얼마로요? 지금 썼던 축척값 50. 그래야만 치수가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치수 제대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지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선도 지금 보시면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스케일 값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에 스케일 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얼마요? 지금 계산했던 50이요. 50분의 1을 써야만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치수 문자와 지시선의 문자의 크기가 똑같게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컨텐츠요. 이제 컨텐츠로 들어오면 컨텐츠 스타일이 엠텍스트가 있고 블럭이 있습니다. 엠텍스트야 문자를 쓰면 그만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블럭입니다. 블럭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봤던 내용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디테일, 셀아웃, 슬롯, 서클, 박스, 헥사곤, 트라이앵글. 특히 이 트라이앵글 보실까요? 자, 트라이앵글이고, 자, 오케이. 자, 멀티리더. 자, 넘버를 쓰랍니다. 1번. 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무엇을 같이 써야 되느냐? 리비전 클라우드요. 자, 아크랭스 500. 그 다음 스타일은 캘리그라피.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1 누르시면 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 무엇을 없애느냐? 지시선을 없앱니다. 바로 이렇게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요게 리비전의 한 세트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즉 도면 개정할 때 수정한 부분에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번호를 매겨줘야 됩니다. 요 삼각형, 요 기호를 바로 멀티리더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볼까요? 자, 멀티리더 스타일.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트라이앵글 말고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요. 얘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요. 보시면 뷰 넘버와 시트 넘버가 들어가지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우드 도어, 목재, 문이란 뜻이죠. 1번.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시선 없애야 됩니다. 우드 도어. 자, 카피. 복사할 수 있어요. 수정 가능합니다. 우드 윈도우. 목재 창이죠. 이렇게. 카피. 스틸 도어. 자, 이렇게요. 창문이나 문에 대한 기호, 그 다음에 재질에 대한 기호를 넣을 때 이렇게 합니다. 도면에 이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 기호를 쓸 때 바로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도 자주 써요. 근데 우리가 서클을 쓰지는 않아요. 어디서 서클을 쓰냐면 기계 쪽에서 제품 번호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계 쪽에서 제품 번호 쓸 때, 제품의 번호를 매길 때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부품은 1번, 여기 있는 부품은 2번, 여기 있는 부품은 3번, 여기 있는 부품은 4번. 이런 식으로 부품의 번호를 매길 때 쓰고, 우리는 이렇게 창문이나 혹은 마감에, 그러니까 마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렬하기. 설계할 때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이런 것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습니다. 얼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자, 기준이 되는 거 자, 쭉 선택합니다. 엔터.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내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 이와 같이 일렬로 딱 정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콜랩스. 하나로 모으기요.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모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